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사과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부사 사과나무를 이렇게 두 그루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 한 그루 하고 또 저쪽에 한 그루 이렇게 두 그루 키우고 있고, 이 화사와피 앞에 있는 이 나무는 홍로입니다. 홍로사과. 이 추석 때쯤 따먹는 홍로사과예요. 이 사과나무는 지금 이제 8년 차고요. 내년 되면 이제 9년생이 돼갈 텐데, 지금 올해 여기서 이 사과나무 부사 한 그루에서 거의 한 200개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200개, 저쪽에서 또 한 200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창고에 쟁겨놓고 냉장고에 쟁겨놓고 먹고 있는데, 정원에서 키우는 사과나무는 이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보통 이 사과나무 이 가지치기 하는 거나 키우는 어떤 방식에 보면 과수원에서 키우는 과수원의 이제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가수원에서 키우는 것들은 굉장히 좀 밀식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나무를 심어서 이제 좋은 양질의 사과를 이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을 수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과를, 질 좋은 사과를 빽빽하게 심어서 이제 키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안 키우고 위로 키우는 요즘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원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공간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간들이 이렇게 굉장히 옆으로 많기 때문에 옆으로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옆으로 사과나무를 위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가지치기 하는 이제 시기가 이제 왔는데, 가지치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과일나무는 햇빛을 잘 보게끔 하려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물론 영양분도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지만, 제일 기본은 광합성을 잘 하고 햇빛을 잘 보게끔,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끔 하는 게 가지치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공간이 많이 허락이 되는 정원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이제 키우죠. 위로 안 키우고, 저도 보시면 옆으로 키우는데, 사실 이게 옛날 방식이긴 합니다. 옛날 과수원은 이렇게 옆으로 많이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하지만 정원에서는 공간이 허락이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제 뉘어서 키워서 햇빛을 골고루 다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이제 고민을 이제 조금 덜 하게 되죠. 지금 사과를 수확을 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꽃눈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도 다 꽃눈이고요. 이렇게 이제 눈이 없이 이렇게 하얗게 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가지로 이제 커나갈 애들이고, 요렇게 이제 봉우리가 끝에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꽃눈입니다. 꽃눈이에요. 그리고 사과가 어디서 열리느냐, 이렇게 1년생 가지, 올해 큰 애들입니다. 요 애들이, 이 가지가 다 이렇게 올해 새로 나온 가지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가지에서도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제 조금 벌써 나무 색깔로 되어 있는 요런 애들은 이제 2년생 이상 된 가지들인데, 2년생 된 가지들에서도 이렇게 바로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애들도 열려요. 여기도 보면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요런 애들도 열리는데, 저런 걸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오늘은 좀 간략하게 먼저 좀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지치기 시기는 한 1월 이후부터 하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해주려고 하는데, 햇빛을 잘 보게끔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가는 애들은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막 뻗어 들어가거든요. 이런 애들은 열매가 이제 열려가지고 무겁게 이제 열매가 이제 열려 있다 보니까 밑으로 처지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요 좀 잘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위에서 잎이 나고 막 이제 지금은 이제 가지만 앙상하게 있지만, 잎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 밑에 있는 애들 그늘져 가지고요 크질 않아요. 크질 않기도 하고 착색도 잘 안 되고 당도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이것도 보세요, 하늘 위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은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전동가위로 가리키고 있는 이쪽 부분이 북쪽이에요. 이쪽 부분이 남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햇빛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밑으로 가는 애들은 저는 좀 잘라주는 편입니다. 그 잘라줄 때는요, 이 어느 정도 한 2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걸 바싹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도장지가 생겨요. 이게 너무 작게 자르면
병균 침투도 잘 되고 이런 틈에서 굉장히 도장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남겨놓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가는 애들은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지가위로도 많이 자르고 하는데 전지가위로 자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두꺼운 애들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엑시톨 코리아라고 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전동가위를 구매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전동가위로 하면은 이렇게 굵은 애들도 자를 수 있고 다 자를 수 있으니까 이런 전동가위 준비해서 가지치기 할 때는 꼭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도 볼게요. 이것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갔죠. 예, 이런 애들도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을 잘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애들을 잘라주려고 해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간 가지, 밑으로 가는 가지들은 잘라주고, 일단은 위로 올라가 있는 애들하고 옆으로 뻗은 애들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가지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휘어져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여기서도 열매가 열려서 제가 따먹은 거예요. 여기서 몇 개 열려가지고 그 사과의 무게 때문에 얘네가 축축 처져요. 원래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사과 무게 때문에 처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라주고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간 애들은 좀 이렇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이제 남쪽 방향에 있는 애들은 밑으로 내려간 애들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요, 여기는 햇빛이 남쪽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굉장히 잘, 이쪽에도 햇빛이 잘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도도 높고 착색도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애들은 잘 보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고, 이 북쪽에 있는 애들, 이쪽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은 다 잘라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 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서로 겹치지 않게 해주면 돼요. 너무 이렇게, 이것도 보세요. 이쪽 가지하고 얘 가지하고 막 붙어 있잖아요. 이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지를 키울 거냐, 이 가지를 더 이쪽으로 쭉 키울 거냐, 얘를 키울 거냐에 따라서 어떤 가지를 치는 게 나을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요, 제가 여기서 한번 가지를 잘라주고, 이 가지는요 요쯤에서 한번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어느 정도 붙어는 있지만 한번 얘는 내년에 한 번 더 열매를 한번 따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하면서도 얘하고는 그늘이 지는 정도로 붙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열매가 열릴 수 있고 여기서도 열매가 열릴 수 있어요. 얘도 하나 따먹고 얘도 따먹고, 그러면서 얘가 너무 이제 내년에 더 커간다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잘라줄 겁니다. 그러면 사과 수확량도 지킬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수용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금방 잘라줬잖아요. 그러면 내년 되면 이제 얘네가 커나갈 거예요. 얘네가 커나갈 건데, 이렇게 이제 공간을 보면서 다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한없이 이 옆으로 뻗어나가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고, 제가 포도나무도 그렇고 사과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참 가지치기가 복잡한 과일 나무들은 한 번에 가지치기 하지 말고 여러 번에 좀 나눠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한 번에 너무 싹둑싹둑 자르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하고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막 뻗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저 위에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위로 뻗어 올라가는 애들은 최대한 또 잘라줍니다. 예, 이렇게 잘라줘서 이 그늘이 지지 않게끔, 나중에 거기서 잎이 나면 그늘이 지지 않게끔 해주고,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애들도 요 애가 이렇게 커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갔다고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얘를 키워야겠다고 하면은 자르지 않고 놔둬요. 대신에 가지를 옆으로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유인을 해줘야 여기 사이사이에서 꽃눈도 나오고 내년에 또 꽃눈 가지들이 새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지들은 옆으로 뉘어서 키우면 본능적으로 본인들이 나무들이 내가 더 이상 위로 커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열매를 열리게 해서 열매를 떨어뜨려서 자기 번식을 해야 되겠구나, 종족 보존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본능을 느끼기 때문에 과일나무는 옆으로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꽃눈도 많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쉬워요. 너무 위로 저렇게 커 올라가면요, 정원에서 정말 저 가운데 있는 애들은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꽃눈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올해 가지치기를 늘 많이 하는데도 또 한 해 한 해 이제 커가면서 굉장히 줄기도 많이 또 순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꽃눈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 놔두면요 여기서 1000개도 넘게 열릴 겁니다. 어차피 또 봄에 적과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적과를 하게 알석기죠. 적과를 하기 전에 가지치기를 먼저 해줘서 열릴 만한 꽃눈으로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도 또 적과를 해주는 게 사과도 굵고 당도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종종 계속 저도 이제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그때마다 계속 조금씩 보여드릴 테니까, 정원에서 이렇게 한두 그루 키우는 사과나무는 꼭 이렇게 저처럼 정원에서 키우시는 분들 사과나무 가지치는 영상들을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 위로 키우는 사과나무, 특히 과수원, 여기서 하는 나무들의 가지치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이 수확량도 그렇고 또 많은 부분들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한 나무에서도 200개, 300개 수확을, 아주 굵은 사과들로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주말농부TV도 계속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